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을 받고 투쟁해오다 해고된 대구의 한 교사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정년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원직 복귀했습니다. 두 번의 태풍에 이마댐이 흙탕물로 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이 경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이중 납부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부터 찬바람이 불며 일교차 큰 날씨 보이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확실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 기온에 보다 따뜻한 겉옷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 6도, 청송은 5도로 어제보다 약 2, 3도가량 기온이 더 내려간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과 청송은 모두 21도까지 오르면서 하루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종종 바람도 불면서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공기질은 종일 깨끗하겠고요. 구름이 거의 없는 파란 하늘에 햇볕이 쏟아지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늘한 날씨 속에 종종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고요. 토요일 오전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교조는 노조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투쟁해오다 해고된 대구의 한 교사가 대법원 판결로 정년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로 떠난 지 4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침산중학교에서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4년여 전 해직됐다가 최근 복직된 교사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2016년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고 이번에 정교조법의 노조 위헌 판결로 10월 1일자로 복직하시는 역사과 손구만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정교조 대구 지부장이었던 손호만 교사는 고용노동부가 정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하면서 해직됐습니다. 송 교사와 함께 해직된 전국 정교조 간부 33명은 그동안 해고자 원직 복직 투쟁을 벌였고 지난달 대법원이 노동부가 정교조에 한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모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정년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받은 기쁜 소식에 송 교사는 기쁨을 참지 못합니다. 정년 퇴임 전에 이렇게 복직을 하게 돼서 그것도 완전하게 원직 복직의 형태로 복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정교조 대구 지부도 참교육을 외치며 등장한 정교조를 지키겠다는 정신 하나로 어렵게 버텨낸 손 전 지부장에 대해 복직을 축하했습니다. 왕성한 참교육 활동가 또는 지역노동운동가로서의 모습에서 이 조직에서의 정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정교조 대구 지부는 해고 교사의 원직 복직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를 비롯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지난 마이삭과 하이선 이 두 번의 태풍에 임하댐이 흙탕물로 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임하댐이 탁수 생산 공장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이 진한 흙탕물입니다. 방금 큰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흙탕물을 따라 올라가 보니 낙동강 상류에 임하댐이 바로 앉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탁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댐에서 하류로 14km 정도 떨어진 지점, 안동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원도 흙탕물입니다. 7m의 모래층을 통과한 복류수를 정수장 내 착수정으로 끌어올리는데도 탁도는 20NTU, 물이 뿌였습니다. 평상시가 1NTU니까 20배 탁한 셈입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온통 잿빛입니다. 이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측이 탁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응집제란 약품을 투입해 미세 흙알갱이를 가라앉히는데 탁도가 높다 보니 응집제 투입량이 물 1톤당 40g으로 평소보다 3배 늘어야 했습니다.
흙탕물인 하천 원수는 이렇게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를 거쳐야 정수로 거듭납니다. 약품을 넣고 처리를 하면 평상시와 똑같은 0.04NT에서 0.1NT로 수질 기준의 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맛댐은 태풍 직후부터 댐 최대 방류량인 초당 100톤을 내보내며 탁수층을 빼내려 했지만 지금은 27톤으로 줄였습니다. 최대 방류량을 유지하다가는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할 댐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탁수 제거는 힘들어졌습니다. 탁수가 댐 내에 이미 넓게 퍼져 있는 데다 11월 댐물이 뒤집히는 전도 현상이 오기 전까지 탁수를 완전히 빼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맛댐의 탁수는 낙동강 본류를 따라 흐르며 하류 지천들의 맑은 물과 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기준 138km 하류인 구미에서도 탁도 40NTU를 유지하며 흙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에 전국의 큰 댐 대부분에 탁수가 유입됐지만 이맛댐만 유독 탁수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 수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수돗물 장수나 공업용수 사용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흙탕물 유입을 막을 댐 상류의 세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제대로 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은행 일을 보는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노인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금융 소외 노년층을 잡기 위해서 금융과 행정기관이 손을 잡고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에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고령층 고객이 많은 시내 20개 영업점에 65세 이상 은퇴자로 구성된 이른바 시니어 서포터즈를 배치해 노인들의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와 이제 공과금 납입을 못 하시는 분, 그러고 통장 관리를 못해가 찾지를 못하시는데 대피를 해주는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북에서도 본격 도입돼 시행됩니다. 경상북도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4개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내년에 158개 지점에 은퇴자 342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농협 이용자들이 농협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사업 운영과 홍보를 맡고 시니어 클럽이 참여자 모집과 교육을 맡습니다. 하루 3시간, 주 5회 근무로 월 최대 70만 원 이상 보수가 지급됩니다. 건강하고 또 능력도 되는데 그냥 일자리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게 최고의 복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4%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시니어 몰카 감시단, 열감지 모니터링 요원 같은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행정구역 명칭 가운데는 동서남북 같은 방위나 장소를 따서 단순하게 정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일제시대 때 정해졌거나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 밋밋한 이름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경주 양북면도 그중 한 곳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동쪽 동해와 접한 양북면, 면적이 120제곱킬로미터로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에 3번째로 넓지만 바다를 낀 간포와 양남보다 인지도가 약합니다. 이런 양북면이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최근 이장과 자생단체장 등 주민 대표 32명으로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북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하면 어떤 명칭이 좋은지를 10월 1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양북면은 조선시대에는 간포읍 양남면과 함께 동해면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때인 1914년부터 사용됐습니다. 양북면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수중릉이 있습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대왕을 모르는 한국인이 없을 만큼 국보인 가문사지 3층 석탑과 함께 인지도가 탁월합니다.
자연 환경도 빼어납니다. 대종천 너른 들녘에 맥반석을 활용한 특산물이 많아 주민들은 지역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명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무대항 큰 타이틀을 걸고 사진을 걸면서 전국적으로 팔로 개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전 국민들이 또 일로 관광객도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농산물 파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경주시는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2007년 평창군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경북에서는 울진군 금강송면, 포항시 호미곶면, 청송군 주황산면 등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아 브랜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네,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 쓰레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의 부연료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원순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게가 달린 굴삭기가 종량제 봉투에 든 생활 쓰레기를 들어올립니다. 선별기로 들어간 쓰레기는 여러 분류 과정을 거치는데 흙이나 타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로 빼내고 부피가 큰 쓰레기는 수작업으로 선별합니다. 분쇄된 비닐과 종이 등 가연성 쓰레기만 최종적으로 화물 적재함에 따로 담깁니다.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국내 처음 건설된 생활 쓰레기 전처리 시설은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80톤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반가량만 매립용으로 남고 나머지 40톤가량의 가연성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보조 여론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 매립장 안정화와 매립장 사용 연한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별 과정을 거친 가연성 쓰레기는 시멘트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시멘트 공장 소속로에서 석회석과 함께 태우는 건데 이 과정은 일반적인 소각 개념과는 달리 자원순환 재활용으로 불립니다. 파쇄 선별 작업을 거친 생활 쓰레기들은 이곳 시멘트 공장으로 옮겨져 시멘트를 생산하는 부원료로 사용됩니다. 삼척시에서도 하루 평균 40톤의 생활 쓰레기를 선별해 지역의 시멘트 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 부연료로 활용하면 각 시군은 쓰레기 매립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서 주민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충북에 설립됐습니다. 퇴치 대상이었던 기생생물이 이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대에 위치한 기생생물 세계은행. 지난 2005년 이후 전 세계에서 기생생물 2만여 점을 수집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교 등에 분양해왔습니다. 기생생물을 퇴치의 대상으로 보던 초기, 연구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보고 14개 나라 27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기생충 감염 관리를 하게 됐고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기존 기생생물 자원은행에서 이름을 바꾼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창립 총회를 갖고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기생생물 정보관리와 분양, 그리고 교육과 국제 표준화 인증 서비스까지 아우르며 한 단계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감염병 치료제는 물론 각종 바이오 소재 개발 등 산업화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의, 농, 축, 수산 분야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인수공통의 시각과 윤리적 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산업화하기 좋은 최적의 생명 연구 자원입니다. 충청북도는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충북 바이오 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생생물을 이용한 크론병 치료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등 활용에 각국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 충북의 전진기지가 될 기생생물 세계은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전남 신안군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답고 보존 가치가 높은 섬인데요. 희귀식물의 야외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초의 신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홍도. 작은 섬 깊은 숲속에 별이 소복이 담겨있는 듯한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름철 홍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홍도까치 수염입니다. 하늘 지닌 여인이 꽃으로 환생했다 해서 이름 붙여진 며느리 바풀꽃. 보기 드문 귀한 꽃은 그에 걸맞는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 바바를 문 채로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픈 꽃이.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전설이 있는 그런 꽃입니다. 홍도왕이 보이는 경사진 벼랑 끝에 피어난 흑산도 비위추. 홍도와 흑산도 등 일부 섬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야생화입니다. 그 밖에도 홍도 원추리와 맹문 아제비 등 홍도에는 수많은 야생화가 뿌리 내렸습니다. 꽃의 품격 있는 빛깔은 홍도의 땅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홍도는 전체가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고 식물 하나도 못 가져나가야 돼 있거든요. 이건 정말 혹시 누구라도 건드리지도 말아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홍도에 뿌리 내린 550여 종의 희귀 야생화들.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이 경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서는 공무원 909명이 징계를 받아 경기와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360명이었습니다. 이 기간 경북 공무원은 19명이 파면, 24명이 해임됐고 대구는 파면이 4명, 해임이 11명이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이중 납부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대구와 경북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관합이나 오납 과태료 가운데 미환급금은 경북이 580여 건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고 대구가 55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오납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5억 8천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10%가량인 5,700만 원은 아직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27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대구에서 12명, 경북에서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7명이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서울, 경남,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의자 절반 넘게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던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남성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찢은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기표를 잘못해서 추가 투표용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의 조명 설치율이 낮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경부선의 조명 설치율은 30%, 광주 대구선은 38%, 울산 포항선이 45% 등이고 전국 고속도로의 전체 조명 설치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주간이 0.087, 야간은 0.16으로 야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주간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내일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1, 2호선 대합실과 승강장에 설치된 행선 안내 모니터에 수어 영상과 자막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열차 운행 중에 고장이나 신호대기로 터널 안에 비상 정지할 때 2, 3호선 열차 객실 통로 위 안내 표시기에도 안내 자막을 내보냅니다. 또 3호선 역사의 수어 영상 안내와 1호선 열차 안의 자막 표출 서비스는 내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늘부터 이달 16일까지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광택, 박채하, 김영선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에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각종 조례안 20건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확실히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 기온에 보다 따뜻한 겉옷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 6도, 청송은 5도로 어제보다 약 2, 3도가량 기온이 더 내려간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1도, 청송도 21도까지 오르면서 하루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종종 바람이 불면서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종일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또 구름이 거의 없는 파란 하늘에 햇빛이 쏟아지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 사이로 종일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9도, 고령 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고령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5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문경 20도, 김천 22도로 종종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6도, 영주 4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 21도, 영주 19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서늘한 가운데 종종 구름이 끼겠고요. 토요일 오전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